네, 이슈 인사이드로 이어갑니다. 왕의 귀환이라 조금 전 사진 보셨습니까? 왕관을 쓴 트럼프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타임즈 표지 같기도 했어요. 네, 이게 정말 이제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사실 백악관 공식 SNS에 올라온 AI 합성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혼잡 통행료를 폐지한 후 올라온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기 나오네요. 왕이여 영원하라 이런 멘트까지 달아놨어요. Long live the king. 네, 그러니까 뭐 제왕적인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이미지네요. 네, 뭐 제왕적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뭐 행정명령이죠. 이 취임 첫날이었죠. 이 행정명령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서명하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연방정부 기관 폐지, 공무원 대량 해고, 네. 이 출산 시민권 폐지, 정말 미국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행정명령이 70개가 넘고요. 이 선언과 제안서까지 포함하면은 108개의 행정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많은 양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아직 취임한 지 100일이 채 안 됐잖아요. 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50일 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네요. 3월이니까. 예. 근데 최근에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네.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왕에 가까운 이런 이해는 상당히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이 판결문은 네. 상당히 강한 판결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이라는 게 건국의 시조들이 대통령제를 만들 때 네. 왕과 같은 법 위에 네. 초법적인 통치자를 막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트럼프는 미국이 지켜온 가장 코어, 그러니까 민주헌정주의, 네. 이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네. 그 점에서 지금 다양한 소송들이 100건이 넘게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소송 판결도 그렇고 트럼프 정책의 반작용이 그렇다면 조금씩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좌충 우돌식 관세 정책입니다. 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거의 뭐 관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에도 손해가 좀 불가피하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미국의 월마트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품의 한 60%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 또 10% 추가 관세를 해서 20%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월마트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담은 누가 지겠어요? 소비자가 집니다. 그렇죠. 더 비싼 그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서도 뭐 월마트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금 한 20% 가까이 이 폭락을 해서 울상인 분도 계시는데 너무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월마트만의 아이고. 문제는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죠. 나스닥 지수가 한 4% 빠지면서 시총이 한 4조 달러가 증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부정적 요소가 우선 나타나는 거죠. 이런 네. 불안 심리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크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에서는요, 이 노 아메리카 운동이 확산 중입니다. 네. 버거킹 대신에 버거퀵. 코카콜라 대신 졸리콜라. 네, 미국산을 유럽산으로 대체하자는 소비자 불매 운동인데요. 네. 덴마크에선 미국산 제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페이지가 개설된 후에 약 한 달 만에 무려 8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영토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동맹국을 향한 강력한 관세 압박 이런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반미라는 거랑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거는 미국 내에 있는 주류, 보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보수 칼럼니스트인데요. 네. 데이비 브룩스라는 분이 네. 얼마 전에 불량 슈퍼파워 미국. 네. 미국을요. 네, 그것도 다름 아닌 저명하신
보수 컬러니스트가. 그러니까 불량 국가 이거는 뭐 북한을 칭할 때 쓰는 표현 그렇죠. 아닙니까? 뭐 쿠바, 뭐 이라크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생각하면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랄까요, 미국 내 주류 엘리트들조차도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이 이 미국은 상당히 적대국에 가깝다. 이건 놀라운 네. 수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유럽. 네. 유럽에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뭔가 약간의 해칭 혹은 약간의 뭐랄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제스처 네. 이런 움직임들을 미묘하게 보이고 아하,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했던 것들을 약간 풀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류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든지 뭐 무역 경제 안보 네. 관계된 담당자가 뭐 방중을 계획한다든지 미묘한 네. 어떤 약간의 그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중국이 나오네요.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겠다?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은 어쩌면 이 틈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우방국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틈이 아무래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혹시 오랑캐들의 합창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책 제목 같기도 하고 뭔가요? 사실 이게 옛날 그 중국이 워낙 강국이고 중화 제국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주변국을 다 오랑캐로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랑캐들이 연합해서 합창을 하면서 중국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중국적 경험으로 보면 지금 그 미국이 옛날 자신들의 중화 제국 같은 거니까 미국의 압박을 받는 국가들이 뭉쳐서 미국에 대항하자. 네, 네. 중국이 거기에 앞장서겠다. 이제 이런 그 패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과연 이게 뜻대로 될 건지 네. 그거는 또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지켜봐야죠. 뭐 다른 국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유럽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와 같은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반중 정서가 정말 고조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유럽의 대중국 관계 개선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 이거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압박하고 그러면은요, 우린 이제 중국이랑 편먹고 너를 왕따시킬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이 우리 중국이랑 편먹겠다. 그런데 요새 트럼프의 이제 행보를 보면 자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겠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아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아일랜드 총리하고 회담하면서도 시진핑을 존경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 권위주의 독재 지도자들을 네, 약간 네. 동경한다. 근데 이제 진짜 동경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강력한 파워들을 자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네, 네, 네.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네, 네,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중국의 동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 알아서. 되니까 그걸 네.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면서 대응법을 만들고 다만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다 이 탑다운 방식을 선언하니까 네. 빠른 시일 안에 전화 통화라도 해서 네. 방향성을 잡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참 너무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요.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근데 지금은 당분간 최소 4년은 네. 정글의 시대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 네. 약자 괴롭히기 아. 뭐 이런 거니까 네.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네. 보다 나은 세계적 질서를 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폭넓게 연합하고 국내외적으로 네, 네. 폭넓게 연합하고 제휴도 잘 맺고 네. 해서 용기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인사이드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